있습니다. 자, 의원님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자발적인 퇴진이 해법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 뭐 탄핵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또는 탄핵 요건에 지금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저번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건에 해당될 부분들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아니라 퇴진,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퇴진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퇴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긴 한데 정치권의 공감대도 좀 많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강력하게 퇴진을 요구했는데 퇴진을 거부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탄핵은 그때 자연스럽게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탄핵에 대한 것은 사실은 탄핵은 그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인데 헌법 혹은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행령이 세 가지 시행령이 법률을 법률 그리고 위반이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실수로 뭐 시행령을 법률 위반 실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법률 해석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죠. 왜냐하면 위반이다라고 만들기 전부터 계속 공개적인 비판과 학자들의 비판, 그리고 시민사회 비판이 계속 있었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특히나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검찰 그 개혁 법안이 검찰청법 개혁안이 자기들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그것을 대폭 늘리는 시행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부의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 대통령도 한동훈의 논리대로면은 이 대통령도 그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한다는 걸 명백하게 인식한 채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이 시행령 세 가지가 그 검찰개혁법과 그다음에 인사검증 이거 정부조직법을 위반했고 경찰국도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행령은 정면으로 법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네, 다만 이게 탄핵이 될 정도로 정치권에서 사실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명이 찬성할 만큼 이 국회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분위기가 만들어졌느냐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올라왔다라고 보는데 시민들은 이미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근데 이게 조금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야 될 것 같다. 시기상으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퇴진 탄핵을 언급한다마는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죠? 국가적인 예, 비극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맞고 뭔가 어쨌든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국정을 운영하고 또 사과할 것 좀 사과를 하고 뭔가 네. 근본적으로 좀 바뀌면 좋겠는데 왜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죠? 근데 윤 대통령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제 태도나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묘소를 느닷없이 참배했어요.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거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자세로 좀 나가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거나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김영삼 정부도 네.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해도 엄청 욕을 먹고 정말 뭐 국민들을 배신한 사람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에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또 개혁적인 또 개혁적인 조치들이 업적들을 또 쌓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무관심 이제 무능을 넘어서 이제 무관심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을까? 한 게 있죠. 그 청와대 예. 대통령 집무실 그렇죠. 이전한 거. 예, 그것만 했죠. 지금 또 그 여가위에서는 공약 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만 하나 지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퇴진을 계속 주장했던 게 실제 퇴진하라라는 얘기도 강력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목소리와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퇴진하라라고 광장에서 외치니까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부가 뜨끔하고 좀 반성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줘라. 그러게요. 그러면 국민들도 사실 거리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업도 바쁘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부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이겠지만 그래도 잠깐 좀 지켜볼 수 있거든요. 이 정부가 조금 잘할 수 있으려나? 이건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그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행동들이나 조치, 어떤 급변하는 모습들을 급하게 좀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전국이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